안녕하세요. 추리에 매혹되는 시간, 매추리의 신현입니다. 여러분은 명탐정 코난이나 셜록 홈즈를 들어보셨나요? 추리에 관심이 없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이들의 추리를 통해 범인이 밝혀지면 아 맞네 이거였어 하고 무릎을 탁 치곤 하죠. 그 느낌을 살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명탐정이 되어 추리를 해보며 추리물과 가까워져 보려고 합니다. 마치 방탈출 게임을 하듯 말이죠. 미스터리한 현장에 숨막히는 긴장감, 추리가 맞아 들어갈 때의 쾌감과 소름, 수많은 매니아들을 매료시킨 추리물의 매력,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장인이 될 뻔한 노부이코의 초대를 받아 그의 별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당신과 그의 딸 도모미는 결혼을 앞둔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열리기 며칠 전 결혼 장소를 보고 돌아오던 도모미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겁니다. 도모미는 세상을 떠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도모미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노부이코의 별장에 도착합니다. 별장에는 노부이코 외에 5명의 손님이 있네요. 도모미의 엄마인 아스코, 오빠 도시아키, 노부이코의 비서인 레이코, 도모미의 사촌인 유키에, 그리고 도모미의 친구인 게이코가 손님으로 와 있네요. 7명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게이코가 도로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단순 사고사로 종결된 그녀의 죽음이 살인사건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도모미는 과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매우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도모미가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게이코는 누군가 도모미에게 수면제를 먹였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도모미는 생리통이 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제한 진통제를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도 그녀는 생리 중이었고 이를 알고 있던 범인이 진통제를 가장한 수면제를 도모미에게 먹였을 것이라고 게이코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스코는 도모미의 진통제를 넣어주는 필 케이스에는 진통제가 그대로 들어있었다고 말하네요. 그날 밤 별장에 강도가 듭니다. 강도는 2인조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별장으로 숨어든 겁니다. 당신과 별장의 사람들은 강도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당신과 사람들은 강도들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이쪽으로 도망쳤다며 강도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당신은 경찰에게 강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만 협박을 받고 있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틈을 타 레이코가 강도들의 눈을 피해 창문 밑에 SOS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표시를 보지 못하고 떠나버리네요. 그리고 이후 경찰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경찰에게 SOS 표시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미 표시가 지워진 후였습니다. 2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후 도시아키는 별장에서 도망치기 위해 별장의 차단기를 내려 정전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강도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감시를 받지 않는 화장실의 차단기와 연결된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예정된 정전 시간은 7시. 도시아키는 당신을 비롯한 별장의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알립니다. 그런데 7시가 되어도 정전이 일어나지 않네요. 그러자 노부이코가 화장실에 가서 살펴보는데 타이머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별장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게 확실하네요.
과연 누가 배신을 한 걸까요?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과 나머지 사람들은 강도들의 감시를 받으며 거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도 중에 한 명이 쓰러지듯 잠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처럼 말이죠. 혼자 남은 강도는 당신들을 모두 각자의 방으로 보내고 창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아스코를 인질로 잡아 거실에서 모두를 감시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강도가 깨어나 사람들을 한 명씩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키에의 방에서 유키에가 등에 칼이 꽂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유키에 방의 쓰레기통에서는 방에 갈 테니 문을 열어놓으라는 내용의 메모가 타담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또한 유키의 시체 옆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의 일부가 찢어져 있네요. 찢긴 부분의 날짜를 살펴보니 공교롭게도 도모미가 죽은 날의 일기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굴까요? 이 이야기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인 가면산장 살인사건을 각색한 겁니다. 당신은 방금 주인공 다카유키가 되어보았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는 정말 유명한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인데요. 대표작으로는 용의자 X의 헌신, 나미야 자파적의 기정뜨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면산장 살인사건은 결말의 반전이 대단해 많은 추리소설 애독가들의 호평을 받는 작품인데요. 이쯤 되면 유키에를 죽인 범인이 누구일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범인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범인이 궁금하시다면 작품을 통해 직접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힌트를 조금만 드려볼까요? 사건을 풀 열쇠는 바로 유키에의 마음인데요. 유키에는 주인공 다카유키를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도모미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진통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범인이 누굴지 잘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소설에는 굉장한 반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소설을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소한 것이야말로 두말 없이 중요한 문제라네. 셜록 홈즈의 말입니다.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도 예리하게 살피는 비범한 관찰력이 추리의 핵심이란 거죠. 이는 추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에도 적용되는 문장일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사소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임효은, 진행의 신희원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